소설 동이 삼국지는 곧 출판됩니다. 영상 속의 내용은 그 일부입니다. 예, 그 옮길 천자에다가 편안을 안자. 예. 그 천안인데, 천안박물관을 갔었는데, 거기에 천원기가 있더라고요. 아, 천원기 그림이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천원기가 그 땅바닥 그 유물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나왔어. 아, 인위적으로 이렇게 그 거북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한 게 나와가지고, 이게 바로 황제의 표식이다. 이래갖고 그 박물관에 그게 실려 있고, 저기 전시돼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황제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니까요. 큰 게. 그리고 뭐 시진핑이도 1년에 한 번씩 가가지고 뭐 그 참배한다면서요? 아, 그럼요. 황제는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중국의 시조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태어복희나 염제는 자기들 시조라고 보지를 않아요. 치우도 그렇고. 태호 복희 염제가 자기 시조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 오로지 황제가 중국 사람들의 조상이네요, 그러면. 예?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아, 그렇죠. 황제에 대해서 그거 중국 애들은 자기들 조상이라고 근데 엄청 요거를 사마천이가 조작한 거예요? 사마천이가 그걸 정한 거죠. 아, 사마천이가 딱 보니까 태어복희는 그 명백하게 동이족인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태어복희는 동이족의 시조지 화족의 시조가 아니다. 네. 그런데 그걸 따진 사마천이 자체가 사마씨잖아요. 예, 예, 예. 사마씨가 동이족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미친다니까 중국 애들이. 네, 사마천이가 어떻게 해서 동이족인가. 사마천이는 좀 비겁한 놈인데 네, 원래 그 사마천이가 태어난 곳은 한성이라는 곳에 태어났어요. 한성이 어디냐면은 여기 황하가 이렇게 바람풍자 모양으로 올라갔다가 평평하게 흐르다가 바람풍자 모양으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예, 예, 예. 내려오는 곳, 그 한 3분의 2쯤 내려왔던 그 지점이 바로 한성이라는 곳이야, 한성. 한나라 한자 써가지고 한성. 한나라가 한자가 아니고 한국 한자야. 아, 한국 한자. 예, 특이하게도 한국의 한자야. 예, 예. 그래서 거기 한성에서 태어났는데, 한성은 동이족들이 그러니까 사는 곳이에요. 한국 한자를 쓰는 거예요. 네, 그래, 이제 거기서 반란이 자주 일어나가지고, 막, 이제, 거기가 배역의 지역이라고 그렇게 막, 반역자들이 많이 나온다, 이런 거, 이제,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그 당시 시대에 이제 한성 사람들을 사상 검열할 거 아닙니까? 예, 예. 이것들은 여차하면 반란 일으킬 놈들이고, 예, 이것들 동이족이 그 뿌리가 깊다. 예. 이래가지고 이제 그 한성 사람들에 대해서 한 문제가 예, 곱게 보지를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마천이가 자기 고향 이야기를 다 기록에서 다 빼버린 거지. 그러면서 자기가 동이족인 걸 숨기고 그렇게 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어떻게 알려져 버렸냐면은 이 사마씨들이 동이족의 힘을 얻어가지고 예, 진나라를 건국하잖아요. 사마이가 예, 조씨를 그 밀어내고 예, 사마 여미가 그 중원을 통일해 버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사마이를 이제 황제로 추존하는 거예요. 예, 사후적으로 이제 사마이가 황제가 되죠. 예, 그럴 때 이제 그러면 사마이 번기를 써줘야 되잖아요. 예, 진나라를 세우는 1등 공신이니까. 예, 예. 근데 거기에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사마이는 추경족이라고. 예. 예. 그러니까 그 저기 동의박물관에 가면 추경은 동이족이다라고 딱 또 예. 큼지막하게 해놨는데, 네. 예.
그 추경족들은 다 동이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마천이가 사기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뭐 실질적으로 중국의 역사는 상당히 한참 후대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지. 예? 상고 시대는 전부 다 이 동이족 역사네요, 거기가. 예? 그러니까 동이족이 서쪽에 있을 때는 서융. 네. 그러니까 그 염제나 그 저기 태어복희나 다 서융이에요. 서융. 네. 그 하나라 오임금이나 네. 오임금도 사천성에서 왔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서쪽에 있던 이 양반들이 동쪽으로 와서 동이가 되는 거야. 예. 태어복희가 남쪽으로 그 종족들이 내려가면 남만이 되고 네. 그 황제처럼 또 북쪽에 가면 북쪽이 되고. 네. 그러니까 상고 시대에는 중원에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종족도 그 주체가 이 없었네요, 한마디로. 이게. 예예예 예?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 다 동이족만 있었던 것이지 무슨 그야말로 그러니까 뭐 중국인들이라는 화화족도 별 볼 일 없었던 족속들이네, 그러니까요. 화족은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 게 화화족이에요? 예, 예.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화족이라는 거는 단가홍이나 뭐 이런 그 이 학자들이 화족이 이하 동서설을 그 주장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동이족이 하고 화족이 서로 동서로 대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에는 동이족, 서쪽에는 화족이 있었다. 이게 예. 기본적인 중국의 주장이에요. 예.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 공산당도 그렇게 주장해요. 예. 근데 그게 근데 거짓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거짓말인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쪽이든 서쪽이든 남쪽이든 북쪽이든 다 동이족이에요. 전부 다 그냥 중국을 동이족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황이족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사서에. 예. 그건 황이는 명백하게 황씨예요. 예. 그러면 동이 구족 중에 9개의 가장 거대한 종족 중에 하나가 황이잖아요. 황이. 예. 노씨가 양이거든요. 양이. 양이? 도시가 양이? 빛광자 뭐 예, 예, 슬론 예. 예, 예, 세력이잖아요. 예, 예. 그걸 태양 양자, 예. 또 양이. 황이는 황씨. 예. 황의 그 뜻은요. 예. 거북이란 뜻인데 거북은 뭘 상징하냐면요. 땅을 상징해요. 땅. 흑토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국의 그 황하라든가 아니면은 뭐 중국의 국토 자체가 다 그 저기 황색이잖아요. 황색, 누른색. 예, 예. 그래서 그 황씨는 거북을 상징하는데 거북은 근본적으로는 땅을 그 가리키는 겁니다. 예. 거북이는 땅하고 가장 가까이 사는 동물이에요. 예. 그래서 거북을 그 시족의 토템으로 삼은 이유가 바로 거북이 땅을 그 기어다니잖아요. 예. 다른 동물들은 땅을 그냥 딛고 다니기만 하는데 거북이는 온몸으로 땅을 그 기어다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이게 그 이 중국의 그 황토고원이잖아요. 예. 그 산소성인데 전부 황색, 그 누른색, 그 이거 네. 상류도 그래서 누른색 그 비가 오면은 그 누른색 물을 황하가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저기 중국을 상징하는 게 황색이고 그리고 그 황색 황하를 가장 아니 황색 국토를 가장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그 기어다니면서 상징하는 동물이 바로 거북이다.
그래서 황씨라고 한 거죠. 이거 저기 황제는 크기가 어마어마하다면서요, 여기다가. 예? 가는 곳마다 황제 동상이 여러 군데 아니, 있으니까. 그 태원시에 네? 산서성에 있는 태원시에 황제릉이 엄청나게 크다면서요, 여기가. 아, 그래요? 그 엄청나게 크고, 뭐 갔다 온 분이 얘기해요. 그리고 그냥 뭐, 시진핑도 1년에 한 번씩 와서 거기 와서 저 중국 공산당도 와서 전부 다 그 절을 한다고. 그러니, 그러면은 황제 무덤이 거기 있다는 예, 이야기죠. 예, 그렇대요. 그 태원에 가면 황제릉도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한국의 정말 위치도 한 번씩 가보고, 언젠가 한번 박사님이랑 둘이 가봐야 되겠네요, 여기를. 그러시죠. 뭐, 예, 저기, 그, 산서성에 그 염제랑 황제가 왜 그쪽에 주도권 싸움을 했는지 산서성에 거기를 둘러봐야 돼요. 네, 어디 거기가 문명 발상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컨셉은 그 우임금의 그 대홍수 치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그 가까운 지역에서 네, 산서성 고안에 이렇게 황하가 내려와갖고 꺾어지는 니은자로 네, 그 니은자가 꺾어지는 부분이 거기가 물이 당연히 급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네, 거기서 막 범람이 일어나가지고 예, 예. 그 지역이 문명이 발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바로 그 요임금이 도읍을 하고 있었던 인부치 평양을 가봐야 되고요. 가려면. 네, 그 다음에 그 코너에 L자 모양이 거기가 포판이에요, 포판. 네, 순임금이 도읍을 했던 곳. 네, 포판 있고, 그 위에 양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양산. 예, 그러니까 고조선 세력이 거기에 포진하고 있었다는 그 혁혁한 양산이라고 불리는 양산이 있어요, 거기에. 거기, 조금만 올라가면 또 태원이고. 그래서 그 옆으로 우측으로 가면 그 염호가 있어요, 염호. 예, 엄청나게 큰 염호가 있는데, 바로 그 염호를 차지하기 위해서 상고시대부터 그쪽에서 전쟁이 많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동선을 그렇게 보면, 가신다 그러면 제가 거기 꼭 들려봐야 될 게, 예. 거기는 제가 만들어갖고 같이. 꼭 한번 가보셔야 될 곳이네요. 저도 이제 궁금해요. 저도 그 예, 해변공이 치수 활동은 어디서 하냐면요. 예, 중국 전역에서 한 게 아니에요. 예, 어디서 했냐면 바로 그 산서성에 그 분수 있잖아요. 분수가 거기 흘러나와서 물이 많아요. 거기에. 예, 그래서 그리고 황하가 이제 이렇게 위에 내려오면서 꺾어지면서 막 범람이 일어나갖고 막 물이 많아지면 거기에 그냥 홍수가 져요. 그래, 거기가 이리두 문명이라 그래서 예, 중국 하나라가 거기에 건국됐던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그 하나라 건국 지역, 그 거기 지역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거.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네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아유, 중국의 고대 문명이 발상지죠. 예, 하나라가 거기서 건국됐으니까. 예, 이리두 문명이라고 합니다. 이리두. 예, 이리두 문명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성씨들이요. 상당수가 거기서 왔어요. 예. 예. 윤 씨도 거기서 온 거예요. 윤 씨. 윤 지금 씨? 대통령 윤 씨. 예, 예. 윤 씨 집안이 거기서 온 거고 그 다음에 제주 양씨 있잖아요. 양씨. 예, 고구려의 그 양만춘. 예, 그 집안이 바로 거기 한성에서 나온 거고 사마천의 그 사기를 썼던 사마천이 태어난 곳도 바로 한성이고 예, 그리고 거기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춘추 시대의 그 진나라 있잖아요. 예, 그 진나라가 두 개잖아요. 예, 예, 그 산소성에 있었던 진나라. 예,
그 삼진이 쪼개져 가지고 예. 그 된 진나라가 바로 산서성에 있었고 거기가 바로 유명한 장평도 대전. 그 저기 조나라 사람 30만 명을 이 진시황의 할아버지 진소황이 거기서 그 땅에다 묻어버렸죠. 지금도 시체가 나온다 그래요. 크기가 엄청난 데네요. 그러면 그 태원 아유, 씨가. 옛날에는 산서성에서 전쟁이 일어났죠. 무지막지한 전쟁이 춘추시대고 전국시대고 거기를 땅 따먹기를 하기 위해서 고조선 세력하고 예. 무지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봐야 돼요. 저도 거기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그래 이제 그 우리 문 중에 황도식이라는 분이 계세요. 예. 이분이 그 중국으로 가서 뭐 이렇게 역학을 배우러 가셨는가 봐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지리서 중국의 그러니까 풍수지리서 책을 예. 봤는데 그중에 그 책에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 해령공이 도사였다. 풍수지리를 하는 도사였다. 이렇게 기록이 딱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예. 아니 아저씨 그거 전 아저씨 뻘이거든요. 아저씨 그거 어디서 응? 보셨다면은 그 책을 가지고 있다면은 응? 그 책 찾아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그 책을 못 찾고 있는데 해령공이 그러니까 풍수지리를 했기 때문에 취수를 한 거라고 이렇게 봐주잖아요, 이게. 그렇겠죠. 예, 당시에 그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치수의 일을 했으니까. 예, 근데 하여튼 치수는 중국 전역을 한 게 아니고요. 그 예, 황하, 황하가 위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범람하는 요 지역을 어떻게 하면 예, 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안정화시킬 거냐. 그게 제일 중요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살던 동이족하고 화하족들이 힘을 합쳐갖고 이제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탕록에서 왔다 그랬나요? 탕록에서 전쟁을 했다고. 아, 탕록에서 그 치우하고 전쟁을 했다. 산서성 북서쪽에. 예, 그렇죠. 그 치유하고 전쟁한 곳이 탕록이고 염제하고 전쟁한 건 판천이에요. 거기 또 가까워요. 그러니까 전 산서성 위쪽으로가 이제 동쪽으로가 이제 북경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태행산맥 건너가야. 그러니까 그쪽이 굉장히 고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다라는 것이네요, 여기야. 아, 참. 그게 그러니까 5, 16국 시대에도 거기 산소성 지역을 둘러싸고 전쟁이 일어나죠. 예, 그 산소성 그 뭐죠? 그 황하가 내려오는 그 물길, 그러니까 꺾어지는 그 윗부분 거기서 그 선비족들이 부기가 거기서 대승을 거둬가지고 그 나라가 이제 융성해지죠. 그 전쟁이 제일 많이 일어난 지역 중에 하나가 산소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황하 문명의 발상지네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니은자 끊어지는 거기가 황한 문명의 발상지가 아니라 황한 문명의 중심지죠. 중심지네요, 예. 중심지. 그 밑에 그러니까 낙양이나 뭐 저기 아, 시안은 가보셨어요? 그때 놀러 갔죠. 뭐 사실 여기저기 놀러만 갔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일정을 잡아보면 되잖아요. 먼저 정주로 가자. 정주 국제 비행장 정주 비행장으로 가갖고 아니, 북경에서 태원까지 2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버스 타고. 북경을 뭐하러 가셔요? 아니, 북경 공항에서 내려야 되니까. 공항은 정주공항도 태원 있어요? 그럼요. 저게 중국의 제일 센터인데 네. 정주로 가갖고 정주에서 그 밑에 부분 이 이리도 문명 쭉 본 다음에 거기에서 치수 사업이 시작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주에서 내려갖고 낙양도 한번 둘러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산소성의 그
안읍이라는 것도 있고 역사적으로 유명한 곳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안읍,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야 요임금의 도읍지, 인분시 그 평양입니다. 평양. 예. 평양하고 포판하고 근방이에요. 그러고 나서 안읍이라는 곳은 거기는 그 하나라의 도읍지고 거기들 이제 다 둘러보고 그리고 이제 좀만 올라가면 이제 태원이죠. 근데 박사님은 중국어 잘하세요? 아니요, 저는 중국어는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막 돌아다니세요? 가이드를 데리고 가죠, 저는. 아, 가이드를. 아, 가이드가 있으니까 편하게 다니는 거지. 가이드 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구하는 거예요? 구해야죠. 아, 구해가지고. 아, 그럼 비용이 많이 들겠네요. 그러니까 한 4명 정도 가면 비용이 이제 부담이 없어요. 예. 그 적어도 한 열흘은 해야 되겠네요. 그 다니려면은. 예? 한 열흘은 다녀야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저기 다니려면. 아니, 4박 5일이면 다 다녀요? 다 다닐 수 있죠. 아, 왜냐면은 거리가 안 멀잖아요. 예. 중국에 예를 들면 뭐 백두산 가려면은 하루 종일 갔다가 여관 자고 그 뒤날 가는 건데 예. 이건 그게 아니라 하루에 뭐 그 낙양 도착해갖고 낙양 일대 돌아보고 산소성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산소성 그거 한 이틀 보면 그냥 거의 뭐 지겨울 정도 다 볼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시안으로 가갖고 뭐 하루 보고. 시안에 그 김일제 묘가 있잖아요. 시안에. 아, 그래요? 그거는 못 봤어요. 그 곽거 나는 아까 그 명상하는데 그 김씨들 그게 떠올라갖고 그 새끼들 정말 나는 김씨들 있잖아요. 예. 아까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한 민족의 영역에 와가지고 그렇게 그 위세를 떨게 그 자리도 좋은 자리 내주고 했으면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하는 걸 보면 그 지들이 세상인 것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저기 한무제 능 옆에 예. 곽거병 묘도 아주 어마어마하게 잘 해놨다요. 그런데 그 옆으로 조금 가면 있는데 김일제 묘가 있는데 관리를 시원찮게 해가지고 아주 형편없다는 거예요. 김일제 묘가. 그래도 거기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 김일제의 동생이었던 김윤의 동생 아니 김윤의 그 자손이었던 그 김해김 씨는 예. 지금 자기들 조상이나 제대로 찾아갖고 그 묘를 좀 묘라도 반대하게 해야 될 더 좀 건데. 할 것이지. 하여튼 이것들은 아니 그 저기 무덤조차도 가짜 무덤을 지금 만들어갖고 글쎄요, 김수로 무도나 잘 모시고 있지. 예? 그 진짜로 그 저기, 응? 자기들 조상이 김일제 아니에요. 근데 거기 지금 가만 형편없대요. 풀이 자라가지고 뭐 잘 보이지도 않는데, 여기가. 어디요? 중국에? 중국에 곽거병이 묘 부근에 곽거병이 묘는 잘 해놨는데, 아이 중국 곽씨들이 아니, 그 그거 곽거병이가 저 김일제 잡아가져 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김일제 묘는 아주 형편없다는 거예요, 지금요, 관리가. 예? 그냥 경주 김씨놈들이 할 일이죠. 아, 지들이 뭐 왕이라고만 그러지. 지 조상들을 또 문무왕 뒷문에다가 김일제 써놨잖아요. 예. 우리 조상이라고. 그러면서 중국 가서 그건 좀 저 관리를 안 해, 그래. 중국에도 김씨들이 많잖아요. 예? 집성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요. 예. 좀 무식한 것 같아. 아니 뭔가 하나는 분명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신라의 후손이다. 예. 그러면 문무왕이 우리 조상 김일제야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거 분명히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찾아가서 어떻게든지 해야죠. 좀 관리를. 문방 비문에 적혀 있는 이야기를 그거를 부정하고 그러면서도 또 자기들이 뭔가 한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려고 하니까 좀 이게 우리나라 역사 왜곡의 주범이 바로 경주 김씨예요. 자기들이 다 이 나라에 원래 세력이었다는 식으로 해갖고 다른 문중들 다 짓밟고 선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식으로 살고 있어요. 그렇게 흉노족한테 다 당했죠, 지금 한반도가. 예. 그러니까 황씨들은 신라하고 큰 관련이 없어요. 중간에 이제 가야셀이 약해지니까 그 항복을 한 거지. 540년경에 이제 망해가지고 완전히. 예. 저도 또 7월 12일 날 싱가포르도 가요. 어, 싱가포르 그 수상이 예. 황씨가 수상이 됐어요. 예. 그것도 그 싱가포르에서는 황씨를 웡이라고 발음한대요. 웡. 그 54살 먹은 사람이 류칸유가 20년 통치하고 그다음에 이 황씨가 이제 수상이 돼서 그게 이제 그 황씨 종친회하고 축하 기념하러 같이 하기 때문에 한 2,0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이제 그 축하 행사를 해요. 12일 날, 7월 12일 날 또 간다고. 그렇군. 예. 야, 아이고, 지금 황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황씨의 그 출발점, 예, 황경수공인가요? 예, 그 스토리를 잘 만드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지금 뭐 역사학 뭐 아무리 떠든 사람들 100명, 1000명 뭐 있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집안의 그 뭐라 그럴까요? 황씨 집안의 그 대표성이 또 있잖아요. 예. 그런 거는 또 황씨 집안에서 누구나 알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또. 그건, 환경수공이 한반도로 왔다는 얘기는 다들 그 기록이 돼 있는데 예, 어디서 정착했는지 아무도 얘기가 없잖아요. 근데 박사님께서 바로 골프공 얘기를 하시니까 거기다 접목을 시키는 거죠, 이게. 예, 예. 황씨가 그 지금 우리나라 서해안에는 없잖아요. 본관이. 아이고, 황씨 본관이요. 예. 100개가 넘어가지고 아니, 오- 원래 이제 백- 창원, 장수, 평해 요거 그러니까 예. 평해가 인구가 얼마나 돼요? 자세히 모르겠어요. 뭐 한 16만 된다는가 뭐 어쨌든 그러니까 10만이 안 넘어가는 그거는요, 대표 본관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황씨 근거지는 그리고 서해안에다가 뚜렷하게 황씨가 막 세도를 누릴 만한 세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서에 나와 있는 동이지 않습니까? 예. 동이 구이족 중에 그 하나의 성씨가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렇죠. 서해안 쪽으로 정말 황씨가 자리를 잡을 수가 충분히 있는데 없고 남해안을 잡았다나 이게 확실한 그러면 거네요. 가장 강력한 지역은 네. 그 창원이에요, 예. 창원. 마산, 창원, 예, 예. 예, 예. 진해, 그러니까 김해. 다른 데 있는 황씨는 이 강력한 세력이 무슨 장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 예. 제가 보는 건 장수 황씨는 창원 황씨에서 거기서 이렇게 분가된 거라니까요. 예. 장수 황씨는 죽어도 인정 안 하려고 그러죠. 절대 일절 안 하죠. 예. 박상윤 왜 황씨의 기원 그러니까 하시면서 그 이제 그 골프곡 그저
구지봉에서 전투해서 져가지고 이동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유튜브에. 그런데 그러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거기 살던 사람들이 예, 창원을 이주할 수는 없잖아요. 예, 딴 데를 그 땅을 줘야 되는 예, 거니까. 예. 그 집단 이주해서 장수를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그거 이해 예.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장수도 사실 그 넓은 지역도 아니고 그 산골짜기인데 그럼요. 왜 거기에는 글로 들어갔을까 하는 생각이. 황 씨가 왜 그 산속으로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저기 이렇게 그 황 씨들이 양보를 해가지고 피해를 장수황 씨가 본 거지. 양보가 아니라 뺏겼죠. 뭐 솔직히 무슨 양보예요. 그 양보는 예? 뺏긴 거죠. 그때 그 흉노적이 몇 명이 온지는 잘 모르세요? 아니 어디서 보니까 뭐 한 3만 명 정도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건 저는 처음부터 3만 명이 올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23년에 오기 시작해가지고 예. 거기서 먹고 살만 하니까 자꾸 불러들인 거예요. 자꾸 불러들여서 세력이 커지니까 골포곡에 도전을 한 거죠, 이게. 42년에 건국 당시에 그렇죠.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게. 흉노가 네. 아니, 자그마치 7만 5천. 근데 7만 5천. 한꺼번에 7만 5천이 들어왔다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아니 4만 2천. 아니 42년에 네. 7만 5천원이 했다고요? 예. 그럼 굉장히 급격하게 불어났네요. 그러면 산동에서 계속 데려가가지고 불어났으니까 골포곡에 도전을 했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7만 2천이나 되는 거대한 세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 이 세력을 어디로 보낼 것이야. 이 문제가 골치 아픈 문제가 된 거고 구지가가 등장하고 난리가 난 거지. 7만 5천이라니까요. 7만 5천. 그 7만 5천이 처음부터 들어온 건 아니라고 봤어요. 그 인구가 한꺼번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그 살아가요, 그게. 이거 조금 와가지고 차츰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세력이 형성돼가지고 골포곡에 도전했다. 이렇게 생각이 전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노 씨하고 황 씨가 원래 고조선의 핵심 세력이잖아요. 이제 애들이 거기를 들어오니까 이제 이거를 컨트롤 해야 되잖아요. 걔네들한테 그냥 땅만 주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막강한 세력이 있는 곳으로 들어오게 해준 거예요. 다른 지역이 가게 되면은 얘들이 자기 세력 키워가지고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얘들을 수시로 감시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보냈는데 거기가 바로 김해라니까요. 거기에 결국은 나중에 포상팔국 전쟁이 터지는 것도 다 그 노 씨하고 황 씨가 그걸 이제 컨트롤할 수 있었기 때문에. 포상팔국 전쟁 때 예. 금강가하고 가가하고 싸웠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그거 왜 없어요? 있어요? 네, 삼국사기에 그 기록이 아니 있는데. 대항을 안 하고 바로 항복해버린 거 아니에요? 아니 황 씨들이 골포국이 글로 울산까지 가야 되는데 그럼 당연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얘들은 전쟁을 초창기에는 지금 창원에 다시 모였어. 2차전 212년에. 예. 그래가지고 이제 신라에다가 가야 왕자를 보내갖고 골모를 삼으면서 지원해달라고 한 거예요. 신라 애들이 그 지원하러 내려오는데 이미 금강가야가 점령이 돼버렸지. 그 얘들도 싸우지도 않고 항복을 이제 한 거죠. 싸우지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싸우지도 않고 항복을 하니까 그 금강가야를 지나서 울산을 지나갔다. 김해를 지나서 울산을 갔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된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처음에는 한번 해보려고 이제 구원군 요청을 했는데 구원군 요청하러 간 사람이 돌아오기도 전에 이미 이쪽에서 압도적인 무력을 가지고 이제 쳐들어와 버리니까
점령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어마어마한 이제 뭐 근데 배상금도 물어내야 되고 거지가 된 거예요. 누가 거지가 돼요? 김씨들이. 그게 원한이 돼가지고 걔네들이 신라하고 손을 또 잡는 거예요. 예. 결과적으로 뭐 그 이후로는 뭐 금강가야랑 골프구이랑 싸웠다는 얘기도 없고 그냥 잘 살다가 다 같이 망한 거 아니에요 지금요? 신라한테. 아, 나중에는 잘 사는 게 아니고 그쪽 지역은 황씨들이 다 접수를 해가지고 아니 212년 전쟁 이후에 금강가야는 금강가야대로 살았고 골프구는 골프대로 살았지. 뭐 골프구이 그럼 아니요, 아니요. 금강가야를 지배했어요 또? 그쪽 지역의 상당 부분을 다 되찾아가지고 지배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 그것의 증거물 같은 것을 이제 북방에서 내려와 있는 부여족들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거기에 그 살았어요. 그 증거물이 뭐냐면 무덤이에요, 무덤. 어디 살았다는 거? 3세기, 4세기 무덤이 예. 지금 김해에 예. 대성동 고분이라고 안 가보셨어요? 안 가봤죠. 근데 거기 김씨들이 아니에요? 아이고, 무슨 김씨들 무덤이에요, 그거. 부여족들 무덤이다라고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거기 그 김해는 네. 자 김수로 무덤도 김수로 그 무덤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확인된 게. 예, 예, 예. 거기에 그 저기 호황옥 묘 하나만 극자 만들어 놓고 아, 나머지는 김해 김씨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대성동 고분이 그러면 김씨가 아니다. 대성동 건물이 무슨 김씨예요, 그게. 걔네들은 흉노족이고 거기에 묻혀 있는 무덤이 주인은 그 부여족이나 또는 선비족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다 이야기를 해버려가지고. 예, 그래서 김해 김씨 것이 대성도 고분도 걔네들 거 아니고 예. 김해 박물관도 그 김씨들하고 관련성이 별로 없어요. 박물관에 나오는 여러 가지 유물들이, 그렇죠. 대부분의 유물들. 예를 들면 뭐 가야 금관 이런 거. 예, 예, 가야 금관도 노씨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 부산에서 나온 거. 예, 그 다음에 뭐 다오리 유적 같은 게 다 황씨들 거고. 예, 그러니까 김씨 것이 없어요. 네. 근데 그 김해 박물관에 마치 그냥 김씨들 세상인 것처럼 그렇게 돼 있더라고. 아, 요즘이 더 그렇잖아요. 요즘 마치, 예? 대한민국 자체가 그 김씨들 파는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근데 그거는 순전히 지금 이번에 이제 제 책 그걸 좀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역사를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임나가 있었네 없었네 이런 뭐 일본문 없었다는 식으로 무조건 부정해 버리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게으른 사학이라고 보거든요. 임나는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일본부가 무슨 식민지가 아니고 사신이 와가지고 오가고 했다니까요. 일본에서 아니 노씨가 다 웬데 무슨 오지를 않았다고?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온 건 맞아요. 아니, 그러면 사신이 일본으로 간 거예요? 열도에서 일로 온 거예요, 그러면? 일본의 그 열도에 있었던 외왕이 네. 사신을 보낸 거죠. 네. 네,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가 상국이었네, 그러면? 한반도의 외국이 상국이었어요, 그러면? 임나가? 그렇죠. 아예 일본에 무슨 세력이 있었겠어요. 거기 다 네. 한반도에 들어간 사람들이 거기서 네. 이제 세력을 가지고 그 열도에 이제 지배 세력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거기서 이제 사신을 보낸 거지. 임나가 이제 상국이었고, 그럼요. 일본은 요것들은 그냥 밑에 쓰니까 예? 심부름하는 애들이. 조공을 바쳤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네, 그렇게. 그거는 이제 그걸 갖다 거꾸로 뒤집어서 얘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군요, 그게.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에 대한 연구를 제대로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학이 얼마나 개판인지 아시겠잖아요. 예. 근데 이제는 뭐 제가 그 자리에 앉아도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걸로 반박을 할 수가 있죠. 자우장 지금까지 얘기한 게 전부 다 이제 박사님 책 이름이 뭐라 그러셨어요? 동의삼국지. 동의삼국지. 여기 예, 다 동의삼국지에는 아주 예, 노골적으로 써놨어요. 요 얘기가 다 자세히 써 있죠. 저는 그 과거에 있었을 만한 사학을 그대로 정리해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예. 우리는 처음 듣는 이야기를 이 소설을 통해서 그동안 몰랐던 통일족의 역사를 듣게 됩니다. 박동 박사께서 동의삼국지라는 글을 쓰면서 소설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설이 아닙니다. 역사입니다.